예, 마이크가 이제 입력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미지라고 하는 형태 콘텐츠가 있고요. 자, 얘네들을 표기하는 것도 표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오늘 같이 할 거는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만들어진 것들이 우리 컴퓨터에만 있으면은 외부로서, 웹사이트로서 어떤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스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자, 여러분들 만드신 파일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실 겁니다. 업로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요,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냐. 즉, 웹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이미지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자,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 물론 안 열고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폴더에 보시면 뭐 그림 뭐 아무거나 뭔가 들어는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냥 없으면 말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으시겠죠. 이 그림을요, 드래그해서 브라우저에다 던져 보아서 얘가 열리면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브라우저에다가 던져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JPG, 그리고 PNG, 그리고 움직이는 그림 있죠. GIF. 자, 이런 그림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들의 특징은 얘네들은 비트맵 방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PSD는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던져 보시면 PSD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비트맵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든 AI 방식의, 그러니까 즉 벡터 방식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무엇인지는 아시죠? 벡터 방식. 자, 그러면은 웹에서는 벡터 방식의 그림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시면은 자, 일단은 AI로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가 던져 놓으면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AI는 못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벡터 방식을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SVG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을, 확장자를 사용하시면은 이 그림은 벡터 방식으로서 웹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림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그림을 쓰는데, 자, 그러면은 SVG 그림을 우리가 언제 쓰느냐 하면요. 얘네들은요. 자, 로고라든가 그림을 했을 경우에는 그림은 깨지잖아요. 자,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림을 쓸 때는 로고나 그런 쪽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로고를 만들 때는 벡터로 해서 넣는다 하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브라켓을 열어서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실 건데요. 그 전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업 폴더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으시죠? 여기에. 자, 이 HTML 폴더 안에 이미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그림은요, 전부 다 이 HTML 폴더 안에 다 들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웹사이트는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지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뭐 이미지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길면 길수록 우리가 사용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img라고 이름을 쓰겠습니다. img 폴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림을 저장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른 폴더에 한번 열어서 보시면은, 자, 사진이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서진 샘플 그림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이 그림을 우리는 수업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복사하셔가지고 이미지스 폴더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돼요. 자, 우리 폴더에 다 불러오셨나요? 자, 근데 이 그림이 이름들이 너무나 어떤 거는 길고 짧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이 이름을 다 타이핑을 해야지 되는데 타이핑 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죠. 분명히 오타가 날 건데 오타 나면은 이 그림은 읽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요 좀 쉽게 고쳐 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거부터 해가지고 이름을 통일성 있게 만들 건데 하나는 픽처 01부터 해서요 쭉 쓸 건데 픽처 08까지 쓸 겁니다. 그래서 픽처 03 쓰는데 이름을 바꾸실 때는요 키보드 F2를 누르시면은 리네임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리네임 하신 다음에 이름을 다 바꿔주세요. 자 그런데 제 거 같은 경우는요 자 폴더에서 보시면 이렇게 확장자가 보이고 있죠. 자, 이 확장자를 통해서 내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이 확장자가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자, 이 확장자 우리가 설정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의 확장자 보기라고 해가지고 하나 써놓을게요. 폴더에서 파일 확장자 확인하기. 자, 폴더에 보시면은 구성이라고 하는 탭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도 이렇게 폴더 구성 탭이라고 이렇게 딱 보이시죠? 여기. 이거 딱 클릭하시면은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폴더 및 검색 옵션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또 보기라고 하는 탭이 있거든요. 자, 보이죠? 여기 보기 탭 클릭하시면은 자, 보기 탭의 고급 설정에서요. 자, 쭉 중간쯤에 보시면 여기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확장명 숨기기라고 있는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자, 알려진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체크 해제를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거를 체크 해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서 확인 누르시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확장자가 일단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 이제 새 문서 만들어서 자, 그림을 표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브라켓에서 먼저 가장 처음에 하실 거는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자, 새 문서를 만드셔야겠죠. 그리고 다른 거 하시기 전에 무조건 컨트롤 플러스 바로 S 눌러서 자, 문서를 저장부터 하실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느낌표 누르고 탭 눌러서 자, 기본 문서 설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죠. 기본 문서 구조 만들기. 자, 이 세 가지는 항상 무조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 보시면 현재 파일 열려 있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닫으셔도 돼요. 이건 닫기지, 이건 지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N 눌러서 바로 컨트롤 S 저장할 거예요. 자, 오늘 사이차니까요. 여기다가 자, 데이 04 다시 1 언더바 넣고 자, 이미지 콘텐츠 점 확장자 반드시 HTML 써주시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낌표 눌러서 탭 누르시면 자, 기본 문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H1 태그 하나 만드시고요. 자, 가장 큰 제목이죠. 가장 큰 제목. 자, 그래서 이미지 콘텐츠 표기하기. 그리고 설명 p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웹에서는요, 여러 형태의 이미지를 표기할 수가 있지만요, 자, 그 이미지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태그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웹에서는 아까 본 대로 JPG, PNG, 그리고 GIF, 움직이는 그림, 그리고 SVG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많이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기할 수 있고요. 자, 이거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에다가 줄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HR 태그 하나 써서 줄 그려주시고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HR 태그 아래에다가 자, 좀 작은 제목 H2.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지 태그라고 불러요. 자, img 태그라고 우리는 쓸 거고요. 이거는 짐작하다시피 이미지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꺽 세우시고 img 이미지 태그 꺽쇠 닫으시면은 자, 그림이 보여질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 확인해 보셔도 지금은 그림이 보이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태그는요, 그림을 아까 우리가 h2 태그가 여기에 쓰였고 이미지가 그 아래 여기에 쓰였잖아요. 그러면 그림은 여기에서 보여질 거다라고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 경로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하셔야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다가 일단은 엔터 치시고 P 쓰시고요. 자, 이미지 태그는요. 이미지는 자, 태그만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보여질 수가 있냐 하면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걸 쓰셔야지 되는데 이는 이미지의 위치를 주소 형태로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웹에서 보기 위해서는요. 자, 경로 특성을 사용해서 자,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줘야지 됩니다. 실제 이미지의 위치를 태그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특성을 쓸 거냐면요. 아래에다가 다시 한번 박스 열고 h2 쓰시고 자, 여기다 쓰는 건 이제 특성 이름이거든요. src라고 하는 특성을 쓸 건데 특성은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시듯이요. 이퀄과 함께 따옴표로 값을 씁니다. 여기다 값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src라는 거는 자, 리소스라고 하는 말을 줄인 거거든요. 소스. 그래서 얘는 소스 이거 소스 이렇게 쓰나요? 소스를? 한번 찾아보죠. 헷갈리니까. 요학사전 보시면은 예, SOURC이네요. SOURC 이거예요. 정보 따위의 출처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자료를 자, 소스라고 합니다. SOURCE 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 뜻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쓸 건데요. 자, 아까처럼 이미지 폴더 하나 써주시고요. 태그. 그리고 이 특성 값으로 src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가장 처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폴더 이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보았더니 슬래시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미지 폴더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 쳐가지고 그림을 찾으셔도 되지만요. img 쓰시고 여기까지만 쓰시면은 폴더 이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 이 파일이 자, 여기란 말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미지 폴더 얘를 찾는 거거든요. 얘를. 자, 그래서 이 폴더를 찾아서 슬래시라고 짠 넣으시면은 이 폴더 안에 들어가라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러한 형태의 그림들이 쭉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그림에 대한 이름을 확장자까지 전부 다 써 주셔야지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파일명이 pic04.jpg 정확하게 쓰셔야지 이 그림이 우리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이렇게 그림이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를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를요, 경로 값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불러요. 경로 값.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로에다가 오타를 내시거나 잘못된 어떤 표기를 하시게 되면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보고 우리가 흔히 액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 그래서 자, 경로라고 하는 거는 방금 보셨다시피 항상 정확해야지 그림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시 H2 하나 써 주시고요. 자, 그럼 방금처럼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 경로를 잘못 쓰는 경우 그림이 보이지가 않겠지만 또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있죠. 인터넷이 많이 느리거나 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쵸? 그래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웹 접근성 인증 마크라고 하는 거를 획득을 해야지 법인 이상 기업에서는 사이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웹 접근성 인증 평가원이나, 자, 여기에서 자, 웹 접근성 인증 심사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를 하면은, 자, 아래쪽에 보는 것처럼 여기 마크 그림이 있는데 이 마크를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법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웹 접근성 저거를 잘 되지를 않아서 1회 경고가, 아니, 자, 1회 적발 시 주의 조치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경고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3회 때는 300만 원의 벌금, 네 번째는 5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다섯 번째 적발되면은 1000만 원의 벌금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적발이 되면은 사이트는 폐쇄를 해야지 된다 합니다. 그래서 폐쇄 조치가 이루어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자, 신고를 해야지 적발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요. 그림이 보이지 않으면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화면 낭독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 화면을 읽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글씨로 써 놓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특정 위치에다가 이분들이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조작을 하면요. 여기 이미지 콘텐츠 표기하기 이렇게 읽어준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림에다가 무언가를 동작을 하면은 그림은 소리로 읽을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대체 문자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보여주는데 ALT라고 하는 특성을 사용해서요. 여기다가 대체 문자 값을 넣어서 얘는 alternate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alternate. 그래서 대체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미지나 또는 사이트가 느려서 자,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경우.
이때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자, 화면 낭독기를 통해서 자,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꼭 필수적으로 넣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상황, 경로를 잘못 쓰거나 요런 것도 우리는 하나의 장애 요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ALT 특성을 써서 여기 사이에다가 원하시는 값을 문자로 넣어주면 된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픽 공사가 어떤 그림이었죠? 자, 해파리였죠, 이거. 그래서 해파리 그림 이렇게 넣으면요. 자, 어떠한 장애 요인이 생겨서 그림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대체 문자가 여기 옆에 쓰일 거예요. 자, 근데 그까지 나온 거는 이게 지금 브라켓이 가끔 이렇게 오류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해파리 그림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만약에 내가 그림을 정확하게 잘 넣었다. 그러시면요. 자, 이 아래에다가 이미지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자, 실수를 좀 덜 하시려면요. 태그 다 만드신 다음에 키보드 커서를 이용해서 위치를 바꾸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rc 넣고 자, 저건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지 폴더에서 엔터 한번 치시고 내가 넣고 싶은 그림에서 또 엔터 치시면은 경로가 자동으로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ALT 속성 넣어서 똑같이 또 해파리 그림을 쓰면요. 자, 그림이 제대로 보이면 이 글씨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렇지만은 장애 때문에 이런 형태가 생기면은 이 그림에 대한 ART 속성의 값을 읽어줘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 특성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림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림 크기를 줄이고 싶어요. H2 쓰시고 자, 너비라고 하는 특성과 높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숫자 형태의 값을 써야지 되겠죠. 숫자 값이 여기선 사용이 될 거고요. 자, 높이 또한 우리가 숫자 형태 값을 씁니다. 피트 하나 써주시고요. 자,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너비 값과 높이 값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해파리라고 하는 그림을 사용하셨던 이 그림은요. 자, 폴더에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그림에 대한 크기가 나와요. 여기 사진 크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자, 1024 픽셀 곱하기 768인데 1024 앞에 쓰인 건 너비 값이고 768은 높이에 대한 값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너비 값과 높이 값이라고 하는 걸 내가 임의 숫자를 넣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원래 비율이 있지만 자, 너비 값이나 높이 값 둘 중에 하나를 쓰면은 나머지 값은요 자동으로 비율에 맞게끔 조절이 됩니다.
width 또는 높이 하나의 값을 쓰시더라도요. 둘 중 하나의 값만 사용해도 자, 나머지 값은 비율에 맞게 자, 자동으로 조절이 돼요. 자,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두 개의 값을 같이 쓰면은 비율에 맞지 않게 그림이 망가지겠죠. 두 개의 특성을 동시에 사용하여 잘못된 값을 적용하면 자, 그림은 비율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아래에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아까처럼 이미지 한번 써가지고 우리가 할 텐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한꺼번에 쭉 보고 치시기에는 오타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브라켓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MSC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쵸? 자, 이 MSC라고 하는 확장자는요. 자, 태그를 우리가 젠코드 형태로 태그 이름만 쓰시고 탭을 눌러도 태그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얘네들을 우리가 젠코드라고 하는데요. 줄이에요, 줄. 쟤는 줄. 자, 그래서 젠코드를 활용하여 자, 우리는 좀 더 쉽게 자,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냐면요. 자, 이미지 태그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img라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그럼 나는 이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걸 쉽게 치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 그냥 img 쓰시고요. 이 태그 이름을 그냥 쓰신 거예요. 쓰시고 뒤에서 탭을 누르시면은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요한 값만 여러분들이 따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또 이제 코드 힌트를 불러오는 법 전에 배우셨죠? 그래서 코드 힌트는요,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얘는 우리가 코드 힌트라고 하는 거를 불러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src에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딸깍 눌러서 이미지 폴더에서 특정 그림을 하나 불러올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ART는 나는 이 그림에 대해서 딱히 뭔가 지금은 자,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말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실제 쓰려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온 그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이 칸을 비워두도록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그림 크기 줄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줄일 거냐면요. 여기다가 너비값 with 쓰시고
자, 그림 크기를 자, 200으로 찍을게요. 200 픽셀. 자, 그러면 너비가 200이면은 높이는 자동적으로 4대 3 비율로 해서 150으로 줄어들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그림이 자, 너비만 주는 게 아니고 높이도 같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자, 높이값 하나만 써도 너비도 같이 조정이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img 쓰시고요. 또 탭 누르시면 만들어질 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미지 폴더에서 이번엔 두 번째 그림. 자, 아까 너비 썼으니까는 이번엔 높이 150 픽셀. 자,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요. 그림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자, 봤더니 정말로 높이도 같이 줄어들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아래에다가 꺽쇠 HR 넣고 경로 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가셔서 자, 우리 이제 경로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H2 쓰시고 자, 경로 특성 알아보기라고 쓰겠습니다. 자, 경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특성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볼 건데요.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목록 태그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록 태그 우리가 UL 태그 또는 OL 태그 둘 중에 하나로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 순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OL 태그를 쓸 거예요. 자, 전에는 꺽쇠 열고 OL 썼지만 아까 배운 대로 OL 놓고 자, 탭 누르시면 태그가 만들어지기는 할 거예요. 그쵸?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기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OL 태그 안에 자식으로 li 태그만 가질 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쓰는 김에 자, li 태그를 자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오른쪽 꺽쇠 누르시면은 이거는 자식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OL 태그의 자식으로 이 뒤에 무언가를 만들겠다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식으로 li가 있죠. 그래서 li 넣고 탭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할 거예요. 자, 다시 되돌리기 컨트롤 Z.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경로 특성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세 가지 하나 더 넣을게요. 그래서 세 가지 li를 세 번은 쓸 건데요. 물론 만들고 나서 컨트롤 D, 컨트롤 D 복제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연산 곱하기 3 하시면은 자, li를 곱하기 3을 한 거죠. 그러면 태그가 3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되돌리기요. 자, 근데 제가 이 앞전에 썼던 문서 구조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경로 어쩌고저쩌고 뭐예요 하고 설명을 안 해요. 안에 또 제목과 그거 설명하기 위한 문단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안에 또 자식으로 또 무언가를 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H4라고 해서 만들면은 각각 LI 태그 안에는 H4 태그가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될 건데 설명까지 저는 썼죠. 근데 자, 여기에서 이미지 두 개는 얘네는 관계가 형제죠. 그쵸? 형제는 더하기로 표시를 해요. 더하기. 형제 놓고 P 눌러서 탭 누르시면은 태그가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만들어지거든요. 그쵸? 자, 지금 한 줄 써가지고 탭 눌렀더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우리가 젠 코드라고 부르고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설치를 했던 MS라고 하는 게 가능한데 자, 이 브라켓만 이 기능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또는 아톰이라든가 서브라임 텍스트 드림위버 다 이 기능은 지원을 해요. 물론 확장 기능 관리자라고 하는 거 들어가서 설치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로 볼 경로 특성은요. 자, 일단 우리는 절대 경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상대 경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대 경로. 자, 그런데 우리는 또 그림을 쓸 때, 자, 여기에 이제 픽처 01부터 08까지 8개 샘플 그림이 있지만, 크기가 1024 곱하기 768로 고정이 돼 있죠. 근데 나는 더 큰 그림을 사용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 우리가 또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역시 더미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는요, 더미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더미 이미지 사용하기, 적용하기, 이렇게. 자, 그래서 절대 경로는 무엇이고 상대 경로는 무엇이고 또 더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적용된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거는 우리 좀 쉬었다가 와가지고 자, 그러고서 얘네들 한꺼번에 한번 쭉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